네, 계속해서 IPO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IPO 투자는 요즘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반기 좀 지났지만 상반기 IPO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상반기 IPO 시장 평가는요, 기업수 측면에서는 좋았었고요. 공모 규모 측면에서는 매우 좋았었고요. 예,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기업수 먼저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29개 기업이 상장을 마쳤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31개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럼 두 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올해 그 이전 상장 기업들의 코스닥 이전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전 상장이 저조한 거를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좀 준수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급했던 것처럼 그 공모 규모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1조 원의 공모 규모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1.9조로 거의 2배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매우 좋은 시장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수익률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가 수익률이 올해가 좀 특징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긴 한데 첫날과 단기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 떨어지는 수준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 시청자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상장일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좋잖아요. 예, 과거 어느 때보다. 네. 근데 1개월 수익률을 따로 구해보니까 이게 격차가 좀 커진 거죠. 예, 근데 그 1개월 수익률이 또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낮은 편이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 IPO 시장에서 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해 주실 부분은 공모가 자체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요. 공모가가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는 상장 후 주가 수익률도 지금 많이 안정화가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들이 변동성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IPO 시장이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건전한 시장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IPO 시장 수익률 나쁘지 않았다. 최근 공모가가 안정이 되면서 상장 후 수익률도 안정되고 있다는 흐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인들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신규 상장 기업들 실적 점검도 하셨던데요. 어떤 기업들이 좀 상위권에 올랐습니까? 그 보통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신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장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기업들을 이제 신인으로 좀 평가를 하고요. 네. 뭐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출액 성장률이 좋았던 기업들,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았던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을 종합평가해서 전반적으로 다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들을 제가 골라봤더니 이번에 시프트업, 산일전기, J2K 바이오, 레이저 옵텍이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지금 기록을 했고요. 제가 조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프트업이나 산일전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한 기업들이고요. 근데 J2K 바이오하고 레이저 옵텍은 약간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올해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공모하고 청약하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스펙 합병으로 기존의 스펙들과 합병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은 좀 많이 접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펙이랑 합병해서 코스닥 상장사가 됐는데 상장 이후에 분기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다. 그럼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J2K 바이오와 레이저 옵텍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는데 실적도 좋게 나왔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공모주들 보면 상장 첫날 흥행도 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TDS팜 같은 경우는 좋았고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좀 부진했고요. 이렇게 흥행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일반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날은 주가 변동성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첫날 주가 흐름으로 이제 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딱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TDS팜과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굉장히 이 IPO 시장을 이해하는데 좋은 예시입니다. 왜냐면은 TDS팜의 경우는 공모가 기준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700억대 전후였고요.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4천억 원 전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신규 상장 기업들 중에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게 우진엔텍인데요. 우진엔텍 역시도 공모가 기준으로 500억 전후의 그 수익률 그 시가총액으로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무조건 주가 상승률이 높다? 그건 절대 아니지만요. 예,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엉덩이가 가벼워서 위로 높이 뛴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예, 그래서 주가 변동성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는 공모가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회사는 회사가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 공모가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회사는 회사가 나빠서 떨어진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모가가 낮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좋다. 공모가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좋은 그래프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예, IPO 기업들 최근 기업들 그 수익률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최근에 TDS팜 수익률 굉장히 괜찮았죠. 예, 그다음에 이엔셀, M83, 넥스트바이오 메디칼이 순서대로 수익률이 좋았는데 재미난 부분은 TDS팜은 첫날 300%였다가 지금 241%로 오히려 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이엔셀은 첫날 12%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좀 주가가 좋았던 거고요. M83 역시도 첫날 39% 오르고 이제 현재는 7, 80%까지 더 올라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넥스트 바이오메디카는 상장 첫날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제 플러스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순위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시청자분들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 올해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 10개를 제가 집어왔는데 네. 1번이 우진엔텍이고 2번이 TDS팜이고 쭉 나옵니다. 근데 저기 숫자가 수익률이 2개 나오는데 하나는 첫날 수익률이고요. 하나는 현재 수익률입니다. 첫날 종가 수익률보다 지금도 주가가 위에 있는 거는 이엔셀, M83, 한중 NCS 3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첫날의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너무 첫날 수익률만 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 증시에서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상장 준비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바이오 기업들의 IPO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업종을 꼽으라고 그러면 IPO 시장에서요. 바이오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장 눈앞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셀비온, 3빌리온, 토모큐브는 이미 증권신고서가 나와서 지금 수요 예측과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국제약의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은 현재 심사 승인이 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투셀, 레드엠비아, 듀켄바이오는 현재 예비 심사 청구서가 제출돼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 바이오 업종이 IPO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회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 이후 시대의 개막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게 언젠데 뭐 아직까지 코로나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청자분들 코로나 시기를 좀 이렇게 복귀해 보시면은 당시에 아픈 사람도 병원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아픈 사람도 병원에 못 가는데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임상 진행이 제 진도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이오 기업들은 회사가 숫자로 기업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 진도율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상 진도가 쭉쭉 나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병원이 재가동을 하고 임상이 이제 다시 진도를 밟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신약의 임상이란 게 이게 고등학교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게 오늘 재개한다고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끝난 지 한참인데 이제야 재개된 임상의 진도 결과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IPO 시장에서도 이제 다시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오히려 끝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추석 이후에 공모주 슈퍼위크가 열린다.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데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까? 네, 일단 추석 연휴 기간이 이렇게 9월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기간 수요 예측도 옛날엔 이틀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날짜 저 날짜 피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일정을 지금 확정하고 9월, 10월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수로만 10월까지 따지면 거의 14개에 해당이 되고요. 네. 당장 추석 전후로 청약 슈퍼이크라고 할 정도로 모여있는 기업들이 아이언 디바이스, 인스피언, 그다음에 제닉스 셀비온, YJ 링크, 루미르, HEM 파마, 웨이비스, 시메스까지 이게 뭐 거의 10개 가까운 기업들이 9월에만 청약을 진행할 거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기업은 솔직히 IPO 시장은 모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그 제닉스, 시메스, 그다음에 10월에 청약하는 클로버 같은 경우가 올해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 기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도 계속 우리 뭐 증시에서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로봇 기업들은 조금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추려서 좀 더 특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부터 월말까지 9개 기업들이 지금 청약에 들어가는데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대여급이 있어야 공모주 시장도 좀 활기를 찾을 수 있겠고, 그래서 코스피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어떤 기업들 좀 하반기에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해 5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네. 그 작년에 연간으로 4개 상장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러니까 올해 분위기가 확실히 좋은 거죠. 네.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이 현재 공식적인 명단이 나와 있는 게 6개 기업이 명단이 나와 있고요. 더본코리아와 K뱅크는 심사 승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회사가 증권신고서 공시하고 뭐 수혜측과 청약 진행하면 되는 상태인 거고요. 네. 그 다음 순번으로 CK솔루션, 서울보증보험, MNC솔루션, 에이스엔지니어링 이렇게 지금 현재 청구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낯익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작년에 이제 기관 수혜측까지 진행하고 철회를 했다가 이제 올해 네. 다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CK솔루션, MNC솔루션, 에이스엔지니어링 이거 뭐 다 승인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재도전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고 약간 빠른 심사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본코리아, K뱅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마 빠른 호흡으로 이게 추석 이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본코리아, K뱅크,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대여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공모주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펙 시장에 눈 돌리는 투자자들도 좀 늘고 있는데 스펙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펙 시장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투자자분들께 2가지로 나눠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 자체가 상장하는 스펙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합병하는 합병 상장 시장이 있습니다. 스펙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기준가가 2,000원으로 공모를 해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주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펙 단순 공모 투자에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스펙 합병하는 기업들의 그 편차가 좀 있어서 그렇지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은 일반 공모하는 기업들보다 지금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들이 좀 좋은 알맹이들과 합병돼서 진행되는 스펙 합병 시장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라.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IPO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미리 다 말씀드린 거를 또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올해 IPO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첫날과 첫 주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오히려 올해 지금 상반기에 상장했던 5개의 코스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수익률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첫날 3배가 됐느니 4배가 됐느니 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좀 튼튼한 실적과 튼튼한 수익 구조로 튼튼한 사업 구조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가 수익률을 이어가는 기업들에 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제가 제시하는 IPO 시장의 하반기 투자 전략입니다. 네, 상장 첫날 수익률에 너무 현혹되기보다는 상장 이후에 수익률에도 주목을 해봐라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